자, 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현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관광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현상에게 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상 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 분말형도 있고 액체형도 있고 또는 분말과 액체로 갖추는 이 혼성형도 있습니다. 뭐 분말형은 작고 가벼워서 보관이 쉬우나 분말 때문에 녹여야겠죠. 용량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액체형 같은 경우는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니까 간편하고 편리하겠죠. 초창기 때는 이 분말형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후반기 넘어서부터는 액체를 많이 사용했죠. 뭐 지금은 현상액을 좀 보기 힘들죠. 자, 현상액의 조제 같은 경우는요, 이 스테인리스나 어떤 플라스틱, 유리를 사용합니다. 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 용기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청결성 유지하고요. 그 용제가 있다겠죠. 증류수가 가장 이상적이나 어떤 그 이온 교환에 의해서 정제된 순수한 물이나 이 필터링된 정수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물을 걸러내는데 수돗물을 받더라도 안에 금속 물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게 좋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수돗물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죠. 증수가 가장 좋지만 간혹 그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이 필터를 사용해서 좀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할 때는 온도가 좀 낮은 게 좋겠죠. 50도씨가 가장 적정합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좋고요. 너무 뜨거워도 좋지 않고요. 자,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가장 좋죠. 주로 이제 암실 안에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맞을 일은 없겠죠. 자, 현상액의 제조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먼저 50도씨의 물에 이 메톨, 그래서 이제 PQ 현상을 가정하에 두고 있지만 메톨을 집어넣고 이 앙산 나트륨, 이게 앙산 칼륨보다 더 좋다겠죠. 이 보호제인 앙산 나트륨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키논 혼합하고요. 그다음에 촉진제, 탄산 나트륨 같은 촉진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롬 칼륨이나 첨가제 또는 억제제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 순서가 현상액을 제조하는 순서입니다. 자, 현상액의 제조 순서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이 이제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꾸면서 이 현상액을 제조해 봤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요즘 현상액 자체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뭐 순서 바뀌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즉시 산화되는 경우 아니면 영상이 완성이 안 된다, 촉진제 결여되기 때문에 순서 바뀌어서 뭐 포구가 많아서 사용이 불가하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상의 구성 성분이겠죠. 아니면 보충, 적정하게 보충돼야 되는데 적게 보충됐을 때 문제 생기겠죠. 그다음에 현상 온도하고 시간 당연한 거고요. 자, 현상의 구성 성분을 보면 활성도로 현상 주약의 종류, 비율, 희석도, pH, 억제제, 폭우 방지제 농도가 있다. 그래서 pH가 높으면 현상 능력이 향상되지만 pH 13 같은 경우는 이 강 알칼리이기 때문에 입상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2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 보충률은 현상 필름의 크기나 유제 종류나 엑슨 필름의 노광 유형, 많이 노광되면 아무래도 금속의 흑화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이 보충돼야겠죠. 그 다음에 현상 주약의 산화 등에 의한 보충, 온도, 온도가 증가하면
이 사진 농도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화학적 증가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포진보다 낮은 현상 온도에서는 화학적 폭우도 감소하지만 사진 농도 떨어지고 대조도도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 취약에서 하이드로키노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MQ나 PQ 사용 시에는 온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현상 온도 상승하는데, 과거에는 이 에어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 현상기에서 온도가 계속 상승됩니다. 40도, 이렇게 50도 세팅했는데 막 6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영상의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 그 물리적으로 감소시켜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수동 현상에서는 20도 정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수동 현상 약간 장시간 현상하겠죠. 하지만 자동 현상에서는 이 30에서 36도 정도.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현상 시간을 짧게 하고요. 이 온도가 낮을수록 현상 시간을 길게 합니다. 그래야 맞겠죠. 자, 현상 시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시간을 길게 하면 화학적 폭우가 생기고 입상성도 거칠어지고 젤라틴망도 연화되기 때문에 또는 전체적으로 사진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상에게 이제 피로와 보충인데, 이 피로 현상 같은 경우는 이 필름을 계속 현상하기 때문에 이 현상액이 소모됩니다. 그럼 액량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현상 주약이 소모되고 아항산 나트륨이 소모되고 보제인 알칼리 점이 내려가서 산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브롬이 계속 축적되겠죠. 금속의 흑화원으로 남기기 때문에 어떤 브롬이 계속 축적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방법은 이제 감량 보충법으로 줄어든 만큼 보충, 아니면 이 강제 보충은 사용한 현상액의 일부를 버리고 이 버린 용량과 필름 처리에서 줄어든 용량을 합해서 보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수동 현상에서는 강제 보충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자동 현상에서는 오버플로 방식, 이게 보충된 만큼 기존에 쓰던 현상액이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현상 정지겠습니다. 현상 정지라는 것은 현상액은 알칼리성이고요, 정착은 산성인데, 현상하던 것을 정착에 바로 놓으면 이 정착이 산성에서 점점 알칼리 되면서 이 정착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현상하던 필름을 집어넣으면 현상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현상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현상과 정착의 중간에 산성 처리액을 사용해서 이 현상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그래서 중간 수세라고도 불렀죠. 자, 현상 정지액은 산성이 강할수록 효과는 크지만 이 필름과 함께 정착을 옮겼을 때 이 필름 망면에 붙어 있는 현상 정지액이 이 정착 주약을 분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정지액은 1에서 3% 정도 초산액을 사용합니다. 정착의 처리는 20도에서 약 30도 정도가 적당하죠.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 수세, 즉 현상 정지액은 1에서 3% 정도의 초산, 즉 아세트산을 사용한다. 자, 현상 정지는 이 산성 정지액을 사용한다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약알칼리를 중화시켜서 정지시킨다. 그래서 pH가 5에서 5.5가 되면 새로운 산성 정지액으로 교환한다. 그래서 직접 현상액에서 정착액을 옮겼을 때 이 정착액의 산이 중화되므로 이 pH가 상승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상 얼룩도 생기고 어음도 생기고 이중 정색도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